미국에서 외국 스파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확대되고 있는 중국 스파이 경계령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 어떤 인물인가요? 예, 린다 순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나이는 40살이고요. 지난 3일에 남편과 함께 미국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순 부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서 미공개 요원 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공개 요원 하니까 뭔가 싶은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스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공개 여권 스파이. 예, 5살 때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뉴욕 주의회 중국계 하원 의원의 선임 보좌관이 되면서 정계 주 정치에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네. 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정부에서 주지사실 아시아 담당국장도 했고 주 국무부 다양성 담당국장 또 주 재무부 부국장 이렇게 이사 이런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역시 이제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현 주지사가 2021년에 부임을 했는데 네. 이때도 선임 보좌관 또 노동부 전략사업개발 담당 부국장 이렇게 요직을 했어요. 근데 지난해 3월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때도 약간 비리 혐의로 해서 사실상 이제 해임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민주당 소속 오스틴 챙 하원 의원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입니까? 예,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주정부 근무 시절에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한 적도 있고요. 또 뉴욕주의 고위 관리에 방중을 주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런 혐의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주지사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바꾸게 하거나 또는 호의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고요. 또 주지사로 허가를 받지도 않고 네. 중국 관리들에게 초대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관리들이 뉴욕을 방문해서 자매도시 협력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주지사의 연설문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한 거 예를 들면은 위구르 중국 공산당이 네, 네. 위구르족 인권 탄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은 그걸 문구에서 뺀다든지 아니면은 이 연설문을 중국 관리 측에다가 이제 미리 좀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FBI 부국장 대행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순에 관련된 내용을 공소 사실은 이제 발표했는데 네. 이 뉴욕주의 전 직원이 린다 순이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은밀히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추구했고 그래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린다 순과 그 부부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중국 측으로 받은 경제적 혜택은 좀 막대합니다. 네. 뉴욕 롱아일랜드에 54억 원짜리 저택을 구매한 적도 부자들만 있고. 사는 동네 아니에요? 예, 그래 하와이 호놀룰루에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적도 있고 올해는 최고급 스포츠카죠. 페라리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게 중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사당국은 불법적으로 혜택을 입었다. 네. 중국 쪽으로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 경력도 아주 화려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불법적인 경제 혜택을 받은 액수도 아주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이제 한국 정부를 위한 불법 로비 혐의다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린다 순도 좀 비슷한 경우인 네, 비슷한 거죠? 면도 있고 네.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이제 문제가 된 게 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 예. 이걸 위반한 혐의를 공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스미테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법무부에다가 자신의 활동 신고해야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두 안 사람 한 모두 거죠.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은 린다스는 뉴욕주의 좀 상당히 고위 공직자 신분인 상태에서 이런 법 위반을 한 거고 네. 스미테리는 연방정부에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민간 신분으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분차는 꽤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에는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또 스미테리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지만 이 린다슨 같은 경우 비자 사기도 있고 그렇죠. 돈 세탁 혐의도 있고 혐의가 10개가 넘는다 그래요. 예. 린다슨 외에 최근에 또 이렇게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사례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달에 아주 미국 사회에 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미 반중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75세 중국계 학자 왕수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내에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미국 내에 있는 반중계 중국계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22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아직은 형량까지는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예. 워낙 미국 내에서 무게감이 굉장히 컸던 인물이고 충격적이었겠는데요.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민주화 인사들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 왕슈진 역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가 역시 적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에는 중국 정보 당국에 민감한 미국의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계 미국 해군 2명이 체포가 돼서 네. 27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아서 선고받던 적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네럴 일렉트릭 항공 등 네. 첨단 항공 우주 기술을 빼내려고 했던 중국의 재미과학자 쉬옌쥔이라고 하는 분이 체포가 됐는데 네. 이분은 상당히 이제 혐의가 위중해서 무려 20년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네. 사건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크게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정부는 뭐 당연히 이번 린다슨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건에서 뭐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우리하고는 없다.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정부하고 사법부가 네.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스파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일단 린다순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소속 뉴욕 주지사들의 핵심 보좌관으로 일을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또는 전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하겠죠. 공격이 워낙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거 봐라. 민주당 쪽 인사들의 어떤 뭐를 해줘도 이런 쪽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뭐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나 민주당에 뭐 직접적으로 이 린다순 체포와 연관된 부분에서 이렇게 뭐 논란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이번 사건이 이 어떤 뭐 이 비판의 네. 소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로 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헬스의 러닝메이트죠. 네. 팀 월즈 미네소타 네. 주지사가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정계에 심어놓은 중국 간첩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제기된 적도 있어요.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코머 하원이 주장했는데 네. 사실은 월스는 부통령 후보 지명됐을 때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중국하고 관계가 네, 네. 특별합니다.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중국에 가서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 머문 적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중 인사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국 체류 당시에天安문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중국과 연관성 때문인지 근거 없이 미국 정계에 심어놓은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상대 후보들을 네. 그 중국과 연결시켜가지고 비난하는 일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펜실베이니아 연방 상원 선거가 오는 11월에 있거든요. 네. 예,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밥 케이시 의원인데 네. 상대방 공화당 쪽의 후보가 헤지펀드 경영자 출신이 데이비드 맥코믹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 재벌이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특히 중국에서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생산하는 회사에다가 이 사람이 투자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 광고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규명된 사실은 없는데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이게 이제 노리는 건데. 맞아, 그게 노리는 거죠. 실제로 광고 분석 업체들이 보면은 분석한 걸 보니까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 광고들이 아주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 관련된 거를 언급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건수가 뭐 170건이 넘는다 이런 통계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 스파이 논란이 많다고요. 예, 올해 들어서 유난히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호주, 필리핀 이런 데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10여 건의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화제가 가장 된 거는 필리핀의 루손섬 반반시라고 하는데 여성시장 앨리스 거가 중국 스파이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하다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포가 됐죠. 약 한 달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인이에요. 10대 시절에 고하팽이라고 하는 네. 이게 중국인 신분으로 필리핀에 들어왔는데 네. 그다음에 자신은 필리핀계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정말 필리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장이 됐습니다. 또 일도 꽤 잘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된 거는 원래 신분은 중국인인데 그런 거를 공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필리핀인이었던 척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네. 또 중국 온라인 도박장과 이 모종의 관계로 많은 불법적인 활동도 하고 경제적 수익도 얻었다 그러는데 뭐 기사에 보면은 슈퍼카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16대를 가지고 있고 16대요? 네, 16대를 가지고 있고 개인용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필리핀은 또 그보다 한 달 전에는 중국 스파이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터졌는데 이게 군사적 교두보 중에 하나인 루손섬의 카가얀주 투게 가라웃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미군 기지에 있는 특정한 사립대학교에 유난히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숫자가 4,600명이나 됩니다.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루손시에 조그만 시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중국계 학생들이 몰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것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건이 터져서 엄청난 파장을 또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는 전 상원의원이 중국 스파이로 활약했다 이래가지고 소속 정당에서 제면당 사건도 있고 또 호주에서는 전직 의원이 뭐 외국 정보기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섭돼서 총리 가족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기밀 자료를 빼내려고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충격을 준 적도 있는데요. 호주에는 중국인들도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뭐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특히 특수요원들이 많이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망명한 전직 중국 공산당 특수요원에 따르면은 호주에서 암약하고 있는 중국 스파이가 1,200명이 넘는다. 이런 폭로를 최근에 해서 호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이 중국 스파이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좀 아무래도 지난 수년 동안 중국과 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적 또 외교적 정치 군사적으로 많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갈등이 비화했던 것이 아무래도 오늘날의 중국 스파이 논쟁이 본격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다양한 산업 기술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이걸 빼내기 위해서
뭐 산업 스파이도 많이 보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최근에 티머시 호크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국의 다양한 산업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정보, 군사, 상업 인력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보내고 있다. 특히 방위 산업 분야에서 네. 핵심적인 인프라에 이런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 이런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 특히 이제 방위 산업 분야의 스파이를 막기 위해서 차이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2022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워낙 뭐 여러 가지 악효과도 있고 이래서 뭐 이제 혐의 없이 조사를 네. 받은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중단되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계 과학자 수백 명이 적발되고 또 직장도 잃고 추방되기도 하고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중국 스파이 논쟁이 다시 가열되면서 관련 수사는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음악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